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서실장에 막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막 사람들이 있었고 막 그런데 갑자기 정진석 비서실장을 딱 임명을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시그널은 얘야 소금이 짜다 하면은 설탕을 좀 들고 오던가 물을 좀 더 넣든가 네. 해야 되는데 소금을 다시 들고 온 거예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로. 네, 굳이 소금을 히말라야까지 올라가서 또 갖고 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철규가 또 등장합니다. 네, 이거는 거의 천일염이죠 거의. 이건 어디서 가져온 소금인가요? 저 이철규 의원을 만약에 원내대표로 하게 되면 네. 이거 국민들이 다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똥맛 카레인지 카레맛 똥인지 이거는 안 먹어봐도 아는 맛이다. 그래서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2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프로고요. 어제 하이브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기자회견 라이브로 2시간 넘게 앉아서 봤습니다. 보면서 반성을 또 많이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말이죠. 저만큼 우리가 열정적으로 했는가? 저만큼 열정적으로 우리 저 장르만 여의도를 내가 진행을 했는가? 또 우리 게스트분들은 저렇게 열정적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만큼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실시간으로 뭐 물론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채널별로 막 6, 7만 명씩 해서 수십만 명이 동시에 보시던데 반성을 좀 하면서 열정적으로 오늘 장르만 여의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들 좀 열정을 한 2단계씩 더 업그레이드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처음 해주시고 오늘 이야기 보따리를 많이 갖고 오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나오셨습니다. 네,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청자분들은 한 적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요?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감이 전혀- 불러주셨는데 제가 못 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열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대변인, 상근 대변인, 뭐 수석, 뭐 부대, 뭐 선임 대변 왜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은 이제 네. 의원인 당 대변인을 그렇게 부르기로 한 지가 좀 됐고요. 의원인 당 대변인.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대변인들이 쭉 있었는데 네. 김기현 체제에서 2기 김기현 체제가 작년 10월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저를 선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없었어요 선임이. 예, 처음이에요. 그런 단어가 앞에 붙은 게. 네네네. 그래서 그냥 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선임 대변인. 약간 저 그 군대 누구의 선임 선임이에요? 느낌이어서. 예? 누구의 선임? 그러니까 군대 선임 느낌이 나서 저는 그닥 뭘 큰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 별로. 예. 네, 역시 월급 없고요. 카드는 줍니다. 법카 있고요. 네. 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님 모셨고요. 박원석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전자 좀 떼요 이제. 네. 하셔야지. 아니 뭐를. 했는데 그 전자를 어떻게 뗍니까? 딴거 없어요? 뭐? 현이 되란 얘기죠. 네, 전 말고 딴 건 없어요? 쓰레기센터 대표. 쓰레기센터 현재 네. 대표. 네.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은요? 저도 뭐 사단법인을 갖고 있어요. 사단법 이사장이에요. 이사장님. 네. 자 그리고 뉴스를 전달해 주실 우리 최윤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제 민희진 대표 보셨죠? 우리 네, 저 봤어요. 네, 2시간 넘게 저도 봤습니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요. 예. 나훈아 이후 최고의 기자회견. 나훈아 그 바지 네, 뭐 네네, 네. 그때 이후 저는 그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가장 이슈가 된 거. 2008년인데 그게. 5분이면 되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야, 정말 그 단어라든지 그 감정의 흐름, 플로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올해 인물 아닙니까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진짜.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일단 연애 방송인가요?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네. 그냥 기사로만 볼 때는 민희진 뭐 이거 잘못 건드렸다. 하이브에 엎혀서 왔는데 그런 자기 공을 너무 과시하다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이 됐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보니까 제가 설득이 이제 됐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단어 선택이라든지 그 절박함, 그다음에 날 것 그대로의 심정을 약간 방송용은 아닌 단어를 쓰지만 네. 대중의 그 귀로 확 잡아 끄는 네. 이런 게 정치에도 필요한데 아. 우리 총선을 앞두고
있었던 과정 중에 저는 그러면 이름은 선임인데 네. 저도 그렇게 했었느냐? 아, 저도 반성. 반성했어요. 아. 반성하셨구나. 날 것 항상 그대로 자기 했어야 반성으로 되는데 비교를- 새색시처럼 맨날 방송한다고 맨날 혼나가지고 반성한다고요. 네. 아 우리 아니 뭐 대통령은 약간 그런 과시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저 똑같은 말씀 드리려고 생방송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들리는 소문으로는 뭘 좀 아시네. 열정적으로 어, 열정적으로 했는데 감정을 그대로 삐처리 나는 그 프레임이 있다고 아, 그렇습니까? 대통령실에. 그 진정성이 또 느껴지는군요. 아니, 저는- 대통령도 색깔대로 하셨어야 그렇게 열정적으로 되는데. 임했는데 어떻게 예. 선거에 아니 이렇게 안 근데 됐을까요? 이 사건이 구조적으로만 보면 민희진 씨가 약간 박대령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아유 또 거기까지 가. 박정훈 대령이요. 네, 아 네. 최상병 그럼 방송이 사건에 누군데 그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대로 이 구조에서 다 나오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이게 뭔가 오버랩되는 느낌도 위험하네. 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네. 구체적으로 고실명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 그 대통령이 그때 51분 담화하셨잖아요. 대국민 담화. 51분 아 예. 근데 그 51분 제가 대통령을 정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거 듣다 2번 잠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살아있는 그 기자회견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줬다. 소통이란 이렇게 하는 거고 프레임 전환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아니, 거를 그러니까 보여준 교과서 같은 윤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이 평상시에 대통령실 안에서 하시던 하던 대로, 언어 습관과 하던 맞아요. 대로 날 것 그대로 했으면은 국민에게 절절히 졸지는 와닿았겠죠.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졸 수는 없어요. 저는 알잖아요. 아, 그 앞에서 직접 듣는 절대 졸수 그 있는 거기서 상황. 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 하여튼 뭐 이따가 저희가 또 그 어제 기자회견 갔던 기자분이 또 나오시죠. 네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네. 일단 정치권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결국 다시 만나기로 했죠. 네, 네. 다 접어두고 대통령 만나겠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회동들이 두 차례 열렸는데 계속해서 삐그덕 거렸잖아요. 결국에 뭐 날짜, 뭐 추가 회동 날짜 이런 것들을 정하지 못한 채로 끝났는데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다 접어두고 윤 대통령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전에 조율을 해서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의제를 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이제 준비 하나 회동 아쉬움이 관련된 남는 그런 멘트군요. 네, 어제 준비 상황인데요. 회동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네, 사실상 이렇게 해서 어제는 네. 삐그덕거린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좀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재명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 네. 일정 등 확정을 위한 실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실무협의 또 착수해요? 아니, 날짜는 잡아야 되니까요. 지금 그냥 날짜를 못 잡고 어제 헤어진 지금까지는 못 상황이었으니까 잡았으니까. 메뉴 네. 얘기만 엄청 했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대략 뭐 다음 주 정도에는 만나신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죠? 그렇죠. 네. 오늘 금요일이니까. 네. 실무협의 바로 해서 이제 만날 날짜 잡고 그러면 이제 의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부터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뭐 의제 중요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대충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처음 만나서 단둘이 대화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네. 뭐 의제 뭐 이런 거 정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뭐 이렇게까지 하냐. 이게 무슨 바이든하고 시진핑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바이든이죠? 뭐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 아니 방송 너무 위험해. 아니 뭐 여야 영수회담을 하거나 대통령하고 정당 대표들이 만날 때 네. 그렇게 엄격하게 의제를 정해서 만난 경우는 없어요. 별로. 네. 그냥 포괄적으로 이런 국정 현안들을 네네네네.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건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좀 성과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용산에서는 국면 전환용으로 어쨌든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네. 줄다리기를 좀 한 건데 근데 이게 뭐 이런 걸로 무산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칫 이게 무산의 명분을 줄 수도 있어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네. 어떻게 열어놓고 다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수용을 한 것 같고요. 하다 보면 접점이 생길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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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제 홍철호 그 정무수석이 구체적 거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생회복 지원금, 뭐 최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다 열어놓고 논의를 네. 하자라고 입장을 밝힌 게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는데 네. 약간은 좀 그런 수용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게 상당히 많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그 어쨌든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원래 이제 3+1 뭐 얘기 나올 때는 뭐 대통령 사과, 뭐 앞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등등등 뭐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순위가 좀 정리가 됐습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정리됐다고 보긴 어렵고 예. 어쨌든 민생에 대한 부분을 가장 앞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민생지원금이 25만 원이 됐든 아니면 그거에 어떤 준하는 어떤 수준이 됐든 어쨌든 지금의 소비도 진작시킬 필요가 있고 네. 지금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고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의 이 소구할 수 있는 내용을 가장 앞으로 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나머지 부분은 저는 좀 부차적인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한테 민생. 가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네. 특검법 같은 것들은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국회에서 바로 5월달에 추진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든 안 하든 저는 큰 실익은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이게 무슨 허락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생 어쨌든 그 얘기를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생 일단 그게 이제 가장 최우선이고 민생 이슈들 그게 가장 최우선이고 나머지 뭐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나 하여튼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민생이 최우선이다. 그거 이제 민주당 수뇌부가 다 결정한 거를 이동학 최고가 다 정리해 오신 거죠. 뭐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래요? 수뇌부가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25만 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민주당이 어쨌든 이건 뭐 보도에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갖고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혹은 뭐 여당에서는 어느 정도 입장이 있나요? 아니면 25만 원이요. 네. 국민들 삶이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전제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 네. 방법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는 거죠. 25만 원을 전 국민한테 나눠주면 13조 원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숫자 좀 얘기를 할게요. 빚, 부채 말고 빚만 네. 빚만 따져도 1,127조 원 정도 되고 음. 올해 상환 들어오는 액수가 100조가 넘고 네. 한 해 그 빚에 대한 이자가 29조가 되는데 13조 원 한 반 되는 거를 이번에 그냥 한 번에 쓰자 이게 맞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 하나 네. 두 번째는 이게 전 국민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주는 게 또 맞느냐 세 번째 네. 현금으로 그렇게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냥 13조나 되는 돈이 맞느냐? 그다음에 이걸 전 국민한테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느냐? 맞느냐? 이 얘기는 이제 좀 어려운 분께 더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가는 게 맞냐? 현금이라고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방법이란 뭐가 있을 지역 수 화폐 있습니까? 같은 걸 지역 화폐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시는 지역 지역 뭐 화폐 바우처 얘기하고 개념도 있을 있습니다. 거고요. 네. 뭐 네. 세금 감면의 뭐 방법이 있을 거고요. 현물 지원 방식이 있는데요. 예. 그 저는 조금 약간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반대되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그 지적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려됩니다. 음. 단기간에 이 통화량을 이렇게 급격하게 늘리게 되면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방식은 시한을 두고 그 시한 내에 다 소비해서 쓰도록, 소모되도록 하는 지역화폐형 이런 그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하자라는 네.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요. 이게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유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일종의 이제 경제가 위기 상황입니다. 네. 고물가에 고유가에 고환율에 그리고 내수 부족이나 이 소비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이게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통화 정책을 쓰는 건 쉽지가 않아요. 미국보다 금리가 더 낮습니다. 우리가 더 낮추기가 어려워요. 네. 그럼 결국에는 재정을 써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 재정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현 정부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매우 인색했고 마치 재정을 통해서 뭘 하자는 거에 대해서 다 그거는 포퓰리즘이고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네, 네. 해왔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요. 다만
전 국민한테 동일한 금액을 지역 화폐 방식으로 일시에 13조 원이 풀리도록 하는 건 우리가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지만 재정 정책을 과감히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중위소득 한 뭐 50% 이하 네. 인 그 계층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내수 진작을 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제가. 오히려 좀 약간 선별적으로 가는 게 선별이네요.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마 결론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걸 동일하게 네. 다 주자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 저도 이제 재정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미래 세대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량으로 돈을 막 뿌리고 그것이 어쨌든 빚으로 미래세 빚으로 부담이 되고 가중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세대 간의 균형적 관점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쨌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야당과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야당이 이런 정도의 관점을 제시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은 충분히 갖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그냥 다 열어놓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냥 헤어지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일단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정부에서 재정정책 되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뭐 40몇 조입니까? 이게 나중에 선거 끝나고 80몇 조로 또 얘기되고 자신들이 계산했던 거를 제대로 다 걷어들이지도 못했던 실정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세수 관련해서. 예, 그것만 다시 네. 잘 들어왔으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자기들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국민들 앞에 일단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재정 정책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는 유가 지원 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업한테 주는 것이든 일반 국민한테 주는 것이든 똑같은 성격으로 그 정부의 재정이 쓰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유류세 인하 같은 거 유류세 인하 지금 2달 연장했어요. 네, 네, 네. 그것도 그렇고 네. 물가도 품목 뭔가 지정해가지고 아, 네, 네, 그런 네. 지점들도 결국은 그 돈을 결국 기업한테 쓰는 주든 거죠. 농가한테 주든 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지 재정을 지금 쓰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제가 그런 그렇게 얘기 안 관점에서. 했잖아요. 네.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네. 그렇게 이 자가당착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아직 만나시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제 합의 지점은 그러면 뭐 어쨌든 액수를 좀 줄이고 그다음에 뭐 대상을 좀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좀 있나요?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만 막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밥 먹고 잘 헤어지고 들었다, 그거는 저도 반대예요. 잘 들었어요. 예,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먼저 만나자고 그랬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는 그런가요? 이 상황에서는 8번 요구했는데 이제 예. 선거 끝나고 그럼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먼저 만나자고 하신 거고 그렇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성과가 나는 그런 것을 국민들께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게 확실하기 네.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듣고 만나서 사진 찍는 걸로 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대통령은 그럼 혹시 만약에 이걸 뭐 25만 원을 전체 받아들이든 아니면 약간 조율을 하든 뭔가 야당의 요구를 받았다면 대통령이 혹시 야당이 요구할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받는 걸로 끝입니까? 그건 뭐 예를 들어서 국회 운영 관련해서 네. 법안 정부에서 낼 수 있는 법안들도 있잖아요. 여러 개 막힌 것도 있고 그런 거기에 것 좀 대해서 협조를 들어달라. 요청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여당 대표가 해야 되는 얘기죠. 네, 그래서 네, 네. 이 회담에 여당 대표가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 당내에서 의견이 있긴 해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줄곧 영수회담이라는 아주 구시대적 용어를 써가면서 계속 8번이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니 지금 그 여당 부분에서 대표가 얘기합니다. 없으니까 권한대행 있잖아요. 그건 권한대행이고 그분 또 원내대표니까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저희는 만남 모양새가 저희는 비대위 구겨지니까 전문 정당이니까 당 대표가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비대위 전문 정당이래. 비대위 당 대표가 없는 시기가 더 많아. 아예 전문적이지는 아예 않아요. 당원을 바꿔요. 네? 그냥 비대위를 일상체제로 바꿔요 당원을. 국민의힘 그게 좋을 것 같아. 늘 비상대 비상. 어쩌다 예외적으로 당 대표 비상- 선출. 제가 오늘만 수세에 몰린 걸로. 자 그렇게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아마 조만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 포인트가 더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 들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단 듣겠다라는 건데 그 당내에서는 더 강한 요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송 3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최상병 특검 말고도 또 김건희 특검도 얘기해야 되고 이것들 중에서 일단 성과들을 가져와라라는 요구가 지지자들과 당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세게 말을 할 수밖에 없고 뭔가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민생회복 지원금을 뭐 선별로 하고 액수를 줄여서 간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 회담이 과연 자신의 성과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대통령 지금 우리 같은 대통령제에서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너무 많이 만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이런 상황에서의 회담은 여소야 아대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행정부가 거의 모든 집행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야당 대표는 뭔가를 요청하고 대통령은 가려서 들어주는 이런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수세에 있죠.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재 우리 대통령제에서의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회담의 성격은 사실은 거의 의제의 칼자루로 대통령이 쥐는 형국입니다. 그건 뭐 요청을 하고. 역대에도 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의혹이 크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민생회복 지원금이 약간은 제안했던 원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형태로 이게 이제 수용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야당의 성과예요. 이 의제를 먼저 꺼내 들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약간은 축소된 형태로라도 할 거냐 그거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 거냐 이 문제는 이제 별개죠. 그래서 이게 의제를 뭐뭐로 하자보다 더 중요한 게 교환을 뭘로 할 거냐 서로에게 네.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네, 회담의 네, 성과가 네. 있는 건데 네. 그게 핵심인데 아직 그게 안 잡힌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많은 거를 얘기를 하면 저는 공격의 빌미를 또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보따리를 가져와 가지고 이걸 다 들어달라고 하면은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프레임으로 또 막 전환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또 야당을 공격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시키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단순화시키고 요구도 단순화시키고 그래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해야 되는데 여기에 의제가 막 5가지, 6가지, 7가지 되는 순간 단순함에서 벗어나 버리죠.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려워지는 국면, 설명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 너무 많은 걸 가져갔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에서 공격을 훨씬 더 강화시켜 버리게 되는 네. 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좀 이 두세 개 좀 정도 하여튼 단순하게. 압축을 네. 하고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것도 아주 명징하게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게.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국회에서 식으로 할 건 하는 가야 거니까 된다. 네.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뒤로 물릴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 이거는 이거 하는 대로 하고 대통령하고의 회담은 그런 네. 방식으로 저는 진행을 이재명 해야죠. 대표가 이 민생회복 지원금 의제를 주도적으로 그 영수회담에서 펼쳐서 하반기에 민생 추경을 하자라는 답변을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낸다면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 추경 등의 이제 대답을 받아낸다면 그 그럼요. 정도면 이제 꽤 큰 성과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야당이 홍보하기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지금 이미 이 민생회복 지원금 의제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총선 때 던졌다는 걸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네네네. 그게 지금 제안 원안 그대로 관철이 안 되더라도 하반기에 몇 조 원짜리 예를 들어 민생 추경을 하기로 했다라면 그 상당한 성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또 대통령 만나기 전에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어제 저녁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총선 이후 첫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2시간 반 정도 만났다고 하고요. 독주를 각 일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중국집에서 만났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앞에 그 조국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 하자라고 했을 때는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영수회담 전에 지금 조국 대표를 만나기는 만난 거잖아요. 이 저녁 회동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만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여론 혹은 뭐 야당 지지하신 분들이 야 둘이 지금 함께 힘맞춰 가야 될 이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압박 같은 게 있었을까요? 뭘로 보십니까? 뭐 연합 정치를 어쨌든 해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야당은. 네. 연합 정치의 측면에서도 조국 신당뿐만 아니라 다른 이 당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또 최근에 조국 대표가 어쨌든 범야권 연석회의 이거를 또 제안을 하게 되면서 그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책임 정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양새를 이제 듣는 모양새에 취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쨌든 그 킹핀은 또 조국 혁신당 대표에게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지점에서 뭐 미리 만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논의해야 될 지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이 특별한 장면은 아닐 것 같고요. 자주 만날 네, 가능성이- 저는 뭐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예, 자주 만나면서 어쨌든 이 국정 현안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국회에서 또 이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지점에서의 이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단계라고 봐요. 야권의 유일 주자가 나 외에 또 있구나. 이걸 확실히 느꼈다고 보고 차기 대권 주자가 뭐 차기 대권도 그렇고요. 여러 상황이 자 보세요. 좀 된 얘기긴 하지만 2004년 20년 전에 17대 국회 때 민노당이 13석을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한 노회찬, 심상정 다 들어왔어요. 네. 강기갑 뭐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교섭단체는 못 됐지만은 네.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고 국회 운영에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랬죠. 네. 네.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152석하고 뭐 그때 아닙니까? 뭐 108번 내에서 뭐 초선 100명, 108명 들어오고 뭐 네, 네, 뭐 네. 그때예요. 좀 네. 오래된 얘기지만 13석을 가지고도 그만한 파괴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대선 주자는 없었어요. 근데 조국 신당은 12석 비슷하죠? 조국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니까 만나야죠.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192석의 대표로 생각을 해달라.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부드러워진 거겠죠. 네. 총선 이후에 약간은 좀 긴장이 있었고 교섭단체를 만들어 주느니 마느니 네. 뭐 옥신각신 있었고 범야권 연석회의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는 뭐 굳이 그래야 되냐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네. 약간은 그런 면을 좀 말랑말랑하게 풀어진 거죠. 192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우군으로 네. 안고 가야 되는 거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맞잖아요. 네. 그런 차원의 만남이었던 것 같고요. 모르죠. 어제 뭐 정상회담 영수회담 관련된 실무 협의가 잘 돼가지고 그게 진도가 막 나갔으면은 굳이 어제 안 만났을 수도 있죠. 조금 늦췄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뭔가 이게 이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이제 무력 시위도 좀 필요하고 네. 겸사겸사 그런 게 맞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조국 대표 조국 혁신당은 저 20석 교섭 단체를 막 그러니까 총선 전이나 혹은 뭐 총선 직후에 막 추진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예상들이 많았는데 지금 막 움직임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또 물밑에서 계속 준비를 또 하고 계시다고 아니, 봐야 하는 건 되나요?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 되죠. 예. 전체적인 숫자가. 예. 예,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일단 그 풀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작업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 네, 근데 다 그 합쳐서 딱 대상자들이 20석인데 예, 예. 이미 거기서 2석은 들어가 들어가 버렸고 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네. 결정적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연합 의성정당에 참여했던 시민사회 추천 네. 두 그- 분의 당선인이 원래- 민주당으로 입당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숫자가. 네네네. 아 그래서 좀 약간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런 지점들은. 뭐 아쉽죠. 네. 뭐 교섭단체 되면 사실은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교섭단체를 복수로 만들도록 오히려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게 대여 협상이 훨씬 유리해요. 교섭단체가 2개가 되잖아요. 네. 2대1로 2대1로 되는데 협상할 수 협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근데 저희가 여기도 합당을 안 했겠죠. 여기도 그러면은 또 뛰어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아, 비례정당을 국민의 아예 비례 네. 따로. 그런 정치하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20몇 년 전에 썼던 그래서 방식을 국민의힘하고 미리 조율하고 네. 아. 응? 교섭단체 안 1대1로 가니까 가자. 그냥. 걱정 말고 합당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글쎄요. 뭐 저는 약간 좀 의아했어요. 저 같으면 복수 교섭단체로 갔을 것 같아요. 그 뭐 국민의 자민련 뭐 의원 꺼주기 하고 그 추억을 아니, 다시 되살리는 거 의원 아니에요. 안 꺼줘도 여기는 가능성이 있었거든. 아니 알죠. 민주당 20석 의원 안 되는 꺼져도. 거. 네. 순리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요. 순리대로. 교섭단체는 그 게 당선자분들도 네. 뭐 권유도 있었겠고 주변에서의 뭐 여러 가지 조언들도 있었겠죠. 근데 본인들이 판단한 맞아요. 거잖아요. 당선자 중 네. 한 분은 조국 네. 혁신당으로는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보다 이제 했었으니까. 조국 대표를 향한 민주당의 견제고 이재명 대표의 견제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섭단체까지 만들어져 버리면 네. 진짜 확 클 수 있다. 아. 라는 우려죠. 아, 그런 걸로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김종민 당선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래 이제 조국 혁신당 쪽에 이제 만약에 이제 교섭단체로 가면 굉장히 키맨이 될 네, 뻔했었던 상임위원장도 거잖아요. 한번 꿈꿔볼 만했는데. 네. 그럼 다시 이제 민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가요? 아니면 그냥 단독 행동? 모르겠어요. 5대 5일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그래도 이거는 근데 박원석 의원님 제일 잘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책임지고 제가 얘기할 건 답하셔야지. 아니네요. 뭐 욕설하셔야죠. 새로운 미래잖아. 아 그러네요. 요즘 잘 연락 안 합니다. 아니 근데 거기 당 회의 같은 거는 있어요. 김종민 의원이 바빠요. 공동 대표 아니에요, 그분이? 공동 대표인데 물러났죠, 물러났죠. 아니에요? 아. 지금 비대위 체제 들어섰고 네. 아 거기도 비대요. 네, 저도 최고위원인데 풍년이네, 물러났고 풍년. 네. 거기도 비대위예요. 약간 무시한 발언 아닙니까 이거? 아니, 저희가 전문인데. 모든 당은 선거 지면 비대위예요. 그래서 일단 김종민 의원은 총선 평가부터 냉정하게 해보고 네. 그 뒤에 진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뭐 이런 입장이에요. 아직 뭐 당 어디로 갈까 이런 것까지 고민할 때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이 한석 때문에 교섭단체가
조국 혁신당이 주도하는 교섭단체가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 상당한 고민을 전술적으로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네, 이미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별로 지금 고민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여러 뭐 모임들을 많이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도 있었습니까? 네. 당과 반대로만 했더니 당선이 됐다. 총선 패배 원인을 짚는 국민의힘 공식적인 반성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네. 당 지도부 그리고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그리고 당선인, 낙선자 다 한 자리에 모였는데 정말 중구난방 쓴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네. 생생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봅니까? 네.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 거기 험진대 어떻게 당선됐냐 물어보셨을 때 우리 당이 하는 거 거의 반대로만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2조 심판 얘기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 4년 동안 한 번도 저걸지 않았습니다. 누구죠? 왜 그렇게 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데요. 경로한다는 여기도 세게 그런 말해요. 표현이 나옵니까? 경로해야 될 건 국민인데 맨날 저 방송의 자막은 대통령이 경로. 저는 그런 단어 흘리는 사람들이 용산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경로해야 될 게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이게 대통령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건 뭐 최근에는 뭐 이종섭 대사, 뭐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뭐 황상무 수석의 막말, 뭐 대파소동 의대 정원 문제 그게 아니에요. 2년 내내 누적된 결과예요. 네. 김종혁 부총장 같은 경우 굉장히 약간 좀 격앙된 표정. 뭐 이런 그렇지만 것들이 좀- 격앙됐어도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잡아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튼 뭐 파우치라고 했던 것 자체에 대한 네. 문제 인식 속에서 저 발언을 한 건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대통령 경로라는 발언을 흘렸냐? 네. 대통령 파우치라는 말을 한 거냐? 뭐 이런 말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뭐 근데 저 말씀들이 네네. 민주당에서 해왔던 얘기예요. 국민의힘에. 네. 근데 국민의힘이 저 얘기를 듣지 않았고 네.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저희가 조언을 계속 해드렸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일단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엇나가고 계시고 계속 그 지점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이제 저 발언들이 국힘 내부에서 나오니까 저게 사실은 비대위가 앞으로 뭐 혁신형 비대위든 관리형 비대위든 저 지점에서의 평가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 부분은 지난 2년과 앞으로 남아 있는 3년 똑같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걸 보면서 저런 목소리가 나올 만한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가 근데 저조차도 수도권에 몇 안 되는 당선인 네. 혹은 수도권의 낙선자들의 의견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은 양남당의 색깔이 더 짙어졌다. 영남당, 강남당 네. 이 선거 이후에 그 양남당이에요. 그 양남당에 소속된 분들은 저 생각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 방증이 지금 이철규 원내대표 설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네. 정신 못 차린 거죠 아직도. 그래서 저런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의 주류적인 성찰과 반성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수도권에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은 우리 윤희석 대변인을 포함해서 네. 이 저런 평가가 있어야 된다. 냉정한 평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양남당 소속된 분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예요. 그대로만 하면 뭐 크게 문제 없이 또 당선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아니,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건 너무 1차원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지역구가 영남이라고 해서 거기서 다선을 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수도권 나가면 진다는 걸 안다니까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다만 지역구가 영남에서 당선이 돼서 본인들이 그래 나는 당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다 안단 말이에요. 문제는 영남 중심 당이 되다 보니 영남 중심으로 지도부가 꾸려졌고 그 지도부에 의해서 공천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예민한 공천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많이 좀 상실이 됐던 그런 네.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영남에 의원이 많다고 해서 저희 당이 수도권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고 다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김재섭 의원, 김종혁 조직부총장 이런 분들 이제 세게 얘기하신 거 충분히 알겠는데 저도 똑같이 느껴요. 근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당과 반대됐더니 됐다. 반대로 했더니 됐다. 이런 얘기는 이거는 그냥 누워 침뱉기 수준을 넘어서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김재섭 의원 당선자랑 가까운 사이지만 네. 솔직히 얘기해서 도봉갑에서 김재섭 당선자가 당선이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민주당의 공천 실패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과 반대로 했더니 이렇게 갔다는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했다는 것은 많은 당 구성원, 당 지지자들로부터 공감받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당선자들은 당과 똑같이 했는데도 됐는데 그럼 뭡니까 그러면? 그럼 누구를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냐? 의원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네. 그래서 제가 살짝 여기에 대해서는 네. 반대되는 생각 갖고 있다. 다만 네. 지적하는 지점은 저는 당연히 공감을 하죠. 근데 이런 발언은 네네네. 좀 그렇습니다. 비판은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런 식의 표현 같은 거는 누워서 침 뱉기다. 유권자들이 기억을 해요. 도봉갑에 저희 김재섭 당선자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네. 저희 당에 표를 줬던 지지자들이 이 발언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다 기억합니다. 4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 정도는 그럼 누워서 오바이트 정도로 바꿔볼까요? 누워서 오바이트를 하면은 지식이 되지 않나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뭘 해봤어요? 해봤어. 제가 술 술 마시고. 아니 그런 적이 있어. 이제 막 자다가 그래 당선된 사람한테 4년 길지 않다. 그러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 위협성 부분에 발언을 대해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같은 당인데. 같은 당이고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우려가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뭐 이제 협치를 할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야당 대표도 만나겠다고까지 했고 네. 그런데 비서실장에 막 하마평에 올랐던 여러 막 사람들이 있었고 막 그런데 갑자기 정진석 비서실장을 딱 임명을 한단 네, 말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시그널은 얘야 소금이 짜다 하면은 설탕을 좀 들고 오던가 물을 좀 더 넣든가 네. 해야 되는데 소금을 다시 들고 온 거예요. 소금을 다시 히말라야 들고 핑크 솔트로 네, 해가지고 완전 바꿨죠. 솔트 소금을 또 들어 네. 굳이 소금을 히말라야까지 올라가서 또 갖고 온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야 이거 소금 이거 짜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철규가 또 등장합니다. 네, 이거는 거의 천일염이죠 거의. 이건 어디서 가져온 소금인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네. 지금 대통령실이든 여당이든 이런 지점에서 이 브레이크가 제대로 안 걸리다 보니까 네. 계속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대통령실 혹은 국민의힘과 그 전에 했었던 것과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도 여전히 그러면 이 목소리가 굉장히 극소수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전히 국민과의 괴리 속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당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민주주의 뭐 당내 민주주의라든가 당원들의 선출된 뭐 당 대표를 뽑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는 윤심 200% 선거가 또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을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심판받습니다. 이런 이제 반성 토론회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정말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가 궁금했으면 예를 들어 당직자들이 이렇게 뭐 낙선인 당선인 이렇게 모아서 뭐 진짜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물어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건 좀 공개 토론이었던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좀 보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당에서는 그 메시지는 우리는 이만큼 반성이라는 그 패배에 대한 그 반성도 하고 원인 분석도 한다 이런 정당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뭐 여러 사람 모였으니까 뉴스에도 한번 좀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인 겁니까? 뭐 보여주고 뭐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그래요? 이제 된 분들 포함해서 안 된 분들 훨씬 많으니까 네.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당을 포함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우리만 하나도 안 들어주고 선거 치르나 너무 고생만 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네. 본인들이 이게 국민한테 어떻게 보여서 당이 변화된 모습으로 인식이 되고 이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아직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는 저걸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조금 냉정하게 보면 이제 이후의 지도체제 구성을 위한 당권 투쟁에 들어간 거죠. 저는 이번에는 수도권 당선인들이나 낙선인들이 지난번에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물러서면 다 죽는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뭔 준비를 할 것 같아 보이고 1차전이 원내대표 선거가 될 텐데 네. 근데 마치 이제 뭐 이철규 원내대표설이 네.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거의 결정이 같았죠. 되는 네. 것처럼 이렇게 회자되는 것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철규 의원은 개인적으로 네. 이번 선거 패배에 책임이 큰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 직전에 사무총장이었고 네. 인재영입위원장이었고 공관위원
이었고 네. 그다음에 누가 봐도 뭐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윤심의 대변자였는데 네. 이분이 또 선거 끝나자마자 원내대표로 복귀한다는 건 결국 당을 여전히 대통령실이 관리하겠다. 여전히 뭐 특검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의제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그 입을 놓지 않겠다. 이 메시지인데 네. 저 길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그럼 뭐가 바뀌는 거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강서 재보궐선거 끝나고 네. 이제 통렬하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민심은 언제나 옳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 네. 말만 그렇게 하고 여전히 내가 옳다 이랬다가 이제 개판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도 뭐 야당 대표 만나는 척하고 그다음에 당도 뭔가 자율성을 부여하는 척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면 네. 나중에 가서 이제 뒷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겠죠. 이제 당 대표를 만약에 수도권에 있는 다선 의원이 한다. 그리고 원내 대표는 이제 그 약간 비윤 성향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원내 대표는 이제 친윤 성향에 간다. 그렇게 하면 약간 균형을 맞춘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그런 균형을 맞출 때가 아닌 것 같고요. 다 뒤집어야 이른바 되나요? 지난 총선 패배에 있는 모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물론 승리 물러나야 맞죠. 된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전 그렇게 만약에 짜여지게 되면 원내대표하고 당대표랑 계속해서 이제 파열음이 날 겁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는 제가 볼 때 나경원 의원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네. 나경원 의원이 하고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한다? 나경원 의원이 아무런 힘도 못 쓸 겁니다.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은 이미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대통령한테 가서 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결국 당대표 안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상황까지 보여줬잖아요. 국민들이. 예. 그래서 평가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정도가 해야 그나마 네. 이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런 흐름들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쉽지 않겠죠.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원내 대표가 물론 당서열 2위여서 굉장히 이제 높은 자리인 건 맞지만 원내 사안을 조율하는 분이에요. 그냥 국회의원들 300명 안에서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 리그 총사령탑이 되는 거죠. 물론 상징성은 있지만은 108명이든 뭐 149든 단독으로 법안 통과 안 되는 당은 맞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희가 소수당이잖아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와의 협상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할 과정 그런 거는 이미 뭐 됐어요 거기. 어렵고 예, 거기 뭐 그렇게 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너무 크게 본다. 네. 뭐 이철규 의원이 되든 그는 의원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 글쎄요 그런 정도의 장악력이 아직도 있을까? 다음 총선에 대통령은 공천은 바뀌잖아요. 나올 텐데.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중요한 건 당대표 말씀하셨는데 당대표 자리만 보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당의 구성원으로서 네. 당을 정말 걱정하는 입장에서 야 당대표도 어떻게 저런 얘기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당대표 자리가 목표인 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에서 뭐 영남이든 수도권이든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대표를 하실 분이 돼야 한다. 네. 이 얘기를 먼저 짚어야 한다고 봐요. 그 있습니까 근데 보이는 분들이 당의 미래를 어떤? 위해서 당 대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군과 당 대표만 하고 싶어하는 후보군이 딱 지금 구분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 마음엔 있죠. 누가 아. 누군지는 제 마음 속에 이렇게 구분이 돼 제 있는데 마음에도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하실 때. 댓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가 어쨌든 네. 나이 연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네요. 그러네요. 이인석 그런 것 대변인. 같이 아니 그럼 다 좋은데 우리 나경원, 박원- 이철규 연대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네. 아니 보시지는 그게 않는 것 연대 같아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러닝메이트도 선거제도가 아닌데. 같아요? 아니, 네, 지금 그러니까요. 이 런닝메이트도 아니고 네, 근데 100%는 맞죠. 뭐 당원 네. 100, 의원 100. 그러면 뭐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 왜 사이에 화를 내? 그냥 말을 하면 되잖아요. 아니, 박원석 의원님 네네. 아직 등산복사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뭡니까 저게? 아, 광고가 이게 뜬거 아니에요? 페이스북이 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 계속 뭐 등산복 사진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서 페이스북을 올리다가 나 광고에 뭔가 멈춘 겁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안 됩니다. 네, 아니 이거 광고에 멈춘 거라니까. 아,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지금 아주 좋죠. 요즘에 SNS를 안 하려는 이유가 네. 광고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무슨 얘기지? 아니 갑자기 일로 가. 당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아니, 가볼까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했는데. 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 아니 다 평가했어요. 제가 정리를 네. 저 이철규 의원을 만약에 원내대표로 하게 되면 네. 이거 국민들이 다 먹어본 맛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똥맛 카레인지 카레맛 똥인지 이거는 안 먹어봐도 아는 맛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라고 할 때는 모두가 외면하게 될 거예요 또. 네. 근데 어제인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지금 권한대행이죠. 네네.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와 관련돼서 네. 이철규 의원을 만나서 상의를 했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는 두루두루 만나면서 다 의견을 듣고 있다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네네. 결국에는 윤핵관들끼리 회동해서 다시 윤심에 따라서 당을 네. 정비할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일부러라도 그런 건 경계하거나 피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기존 관성에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갖는 정무적 시그널에 대해서 뭐 둔감해요. 네. 그 비대위원장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한 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조경태 조경태 의원. 의원. 제가 어제 다시 확인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저희의 인터뷰 나왔을 때는 비대위원장 한 달 반밖에 안 되는 자리고 뭐 권한도 없는데 누가 해도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하기 싫으시구나 생각했는데 저녁에 그 기사가 나와서 그랬더니 아니 기자가 뭐 권하면 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뭐 그렇지라고 했지만 아무도 나에게 지금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요청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요청하면 뭐 생각해 보겠다 이런 지금 스탠스이기 때문에 손을 들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2달, 그러니까 6월 28일까지란 말이에요. 이 비대위 임기가 새 비대위를 다시 해서 전국에서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6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계승을 한 비대위원장 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2달 남았는데 네. 그거 하고 이제 전당대회 쭉 하는 거 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막고 그냥 다른 거 안 하기에는 네. 남은 자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6선 정도 되는 조경태 의원 예를 들어서 뭐 네. 5선이다, 6선이다 뭐 국회 부의장도 있는 거고 뭐 총리 지명도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당 대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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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그 전에 사전에 네. 그냥 뭐 모의고사 보고 그냥 대학 지원하지 말고 넌 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마 이거는 그럼 서병수, 박진 이제 이런 그러니까 분들 이제 낙선하신 낙선자들이 분들 얘기를 하는 그것도 건데. 진짜 이상한 모양 아닙니까 근데? 또 예의가 아니죠. 또. 그러니까요. 어떤 그분들이 지금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기존에 네. 이제 당내 합의대로라면 2달 정도 하는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전당대회 네. 가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 룰을 둘러싸고 당내 이런저런 이견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 다 조정해야 되잖아요. 네, 네. 권한은 별로 없고 기간도 짧고 네. 머리는 복잡하고 어. 별로 안 하고 싶죠. 제가 중진이어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한 5, 6개월 해준다 비대위원장. 그럼 또할수 연말쯤 있다. 전당대회 하자. 네. 그러면 하겠다고 나선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기존 합의가 2달짜리이기 때문에 네. 그걸 내가 굳이 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많은 거죠. 네. 작년에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끝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들어섰어요. 네. 그래서 그게 딱 2달이었거든요. 네. 8월에 바로 전당대회였고 하신 게 뭐였냐면 당을 일단 수습하는 역할을 했어요. 막 우왕좌왕했던 거 그거 수습하는 역할을 했고 객관적인 분들을 모셔가지고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백서를 네, 그때 백서를 발간해요. 만들었죠. 왜 졌는가에 대해서. 네. 그리고 유권자 지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6가지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까지 그 안에 담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지금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뭐 각자 뭐 많겠지만 소수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깔아뭉갤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객관화될 수 있는 데이터와 객관화될 수 있는 여론을 딱 모아서 네.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당연히 이걸 이행을 해야 되겠죠. 네, 물론 네, 저는 네, 네. 이행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객관화된 요 평가 작업은 네. 반드시 해야 아마 됩니다. 백서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당 대표 관련해서 아까 비유가 나왔으니까 카레 맛 똥형이 좋습니까? 아니면 똥맛 카레가 좋습니까? 질문이 아니 이거는 격분인데요. 굉장히 네. 의미 있는 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사람이야라고 갖고 있는 이미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당을 정말 위할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민들이 보기에 실제 이거는 잘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래도 저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자나 후자가 더 유리하거나 그 당에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질문이 자, 한 사람은 이철규 의원이 카레냐 아니냐 뭐 이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네. 사람은 네. 예를 들어서 네. 정말 당을 위한 신심이 있고 막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사실 네. 국민들이 잘 몰라. 아. 네, 그래서 인기도 없고 만약에 뽑아봐야 아마 왜 뽑은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이미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한 사람은 그래도 국민들이 꽤 많이 알고 계시고 이미지는 좋은데 사실상 당에 매우 열심인 사람은 아니에요. 둘 중에는 어떤 사람이 지금 좋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전자가 낫죠. 전자가 나요? 국민들이 몰라주고 저당 뭐 왜 변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2년 동안 선거 없어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은 이 정도로 총선을 계속 치는 당, 2번 연속 110석도 안 되는 당이라면 여당인데도 이렇다면은 이건 역사 일에 없는 결과잖아요. 이렇다면은 회사로 치면요 거의 부도예요. 부도 난 거라고. 그러니까 법정 관리 수준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변수는 한 가지입니다.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한동훈이 나오면 한동훈이 되는 거고 나올 수 있냐 없냐죠. 뭐 그렇죠. 명분까지를 포함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고만고만한 대결이 될 아.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 주자형, 미래 권력형 주자는 없는 상태에서 그만한 중진들끼리 네네. 대결이 될 건데. 근데 전당대 시기하고도 연관이 깊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전당대회가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오기 어려울 어렵죠. 겁니다. 네.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네. 본인도 내키지 않을 거고. 근데 전당대 시점이 좀 미뤄진다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짧은 팔을 입고 다니는 동안에 전당대회가 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기 어렵죠. 아, 네. 반팔 티셔츠로 결판이 난다. 예. 아, 옷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진다. 높아진다. 이준석 대표 표현을 빌자면 네. 하루에 1%씩 올라갈 수 있죠. 저는 시기 그래서 반팔 입고 다닐 때 해버릴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시기보다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 먹기에 달리지 않았나? 빨리 본인이. 마음을 먹으면 근데 반팔 입고 나와 버립니까? 네, 반팔 입고 나올 수 있죠. 아니 내가 반팔이 죄도 대통령하고 없는데. 도저히 같이 네. 못 가겠다. 이 네. 국민의힘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네. 이제 국민의 민심으로 이제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네. 판단을 하면 네. 선을 딱 긋고 가겠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재명 대표랑 달라요. 윤심 200%에 부응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못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민주당 DNA랑 저희가 여기서 다른 겁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책임을 지고 물러났기 때문에 당장 나오기는 그럼 명분스럽다. 대선 지고 주식하다가 나오고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이러다가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확신하시는 아니 거예요? 주식은 안 해요. 주식은 안 한다. 네. 아, 알겠습니다. 민주당 저 원내대표는 네. 조금 많이 좁혀졌죠. 아니 좁혀진 게 아니라 그냥 결정. 정해졌잖아요. 아니, 왜냐면 지금 단독 정해졌어요? 출마가 확정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확정이에요? 네, 출마하는 사람이 이제 아.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제가 저 이런 상황 처음 지금 봐가지고 지금. 정치 시작한 지 네. 12년이 됐는데 네. 12년 동안 처음 보는 장면들이 요즘 너무 많이 맞아요. 연출이 네. 돼요. 그 국회의장. 기존의 초식이 완전히 다 네, 무너졌죠. 저런 지금. 거대 정당의 원내대표가 사실상 추대하는 것도 처음 보고요. 그러니까요. 아직 실현은 안 됐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연임에 나선다. 연임도. 그것도 처음 보는 일이고 그리고 국회의장 경선에 무슨 당원 투표권 주자 그것도 막 설왕설래가 있는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건 안 될 거라고 봅니다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처음 본 장면이어서 요즘 참 생소해요. 네. 정말 근데 저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원내대표의 박찬대 의원이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빛의 속도로 그 후보자들이 정리가 됐어요. 썰물처럼 네. 썰물처럼 빠져나가. 그냥 원래 나오려고 했던 분들이 네, 많았는데. 줄줄이 이를테면 뭐 김민석, 박주민, 서영교 그다음에 뭐 후보자로 한병도, 강훈식 뭐 이런 분들 이름이 다 거론이 됐었고 네. 서영교 의원은 심지어 출마 선언을 문을 들고 이제 기자회견 가다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확인을 해봐서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느냐.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 아니 뭐 대표가 잘해보라고 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네. 아니 도저히 비명으로는 여기 쉽지 않은 경선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리고 또 일각에선 잘못 나갔다가 괜히 이거 찍혀가지고 고생만 죽도록 한다. 어차피 안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쪼라락 정리됐고 오늘 좀 있다가 박주민 의원이 이제 나오니까 왜 도대체 갑자기 불출마를 하게 됐는지를 여쭤는 볼 텐데 되게 독특한 모양새긴 하다. 아, 이런 일이 아니 이제 예.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될 가능성이 있거나 예. 그 도전을 통해서 다음 발판을 만들 수 있거나 예.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어쨌든 여의치 않다라고 네.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 네.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두 왜냐면 가지가 없으면. 원내대표는 네 번 뽑잖아요. 국회 활동 1년 임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이번에 안 될 것 같아도 이제 의원들 한 번씩 만나는 다음번을 위해서 차원에서라도 나오죠. 보통 다 재수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되고 싶으면 이번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이 예. 문제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게 네. 민주당 내에서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 이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현재 네. 민주당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라는 당의 경쟁력을 만들어 온 역사는 정치적 다양성에 있지 정치적 획일화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명심이 실린 후보 이외에 괜히 어설프게 나갔다가 네. 강성당원들한테 찍히기만 하고 오히려 미래가 더 두려워진다. 그러면 정치적 다양성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근데 저런 정치 문화가 과연 좋은 거냐? 심지어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도 여러분들이 경합하고 있는데 네. 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 굉장히 가까운 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왕수박이라고 막 이런 마타도어들이 돌아요. 그분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번 영수회담 때 얘기할 수 있겠냐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얘기하지. 이 말 한마디 했다가 네. 왕수박으로 찍혀가지고 국회의장 되면 안 된다고. 근데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번 총선에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이 총선에 성과가 났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더더욱 할 말을 못하는 더 엑셀을 분위기가 밟는군요. 팽배해 있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길게 봤을 때. 아니 근데 꼭 그 뭐 경쟁이 안 되더라도 당의 어떤 그림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한 명 예를 들어 박찬대 원내대표로 간다 치더라도 한두 분 정도가 같이 띄워줘야. 런닝메이트나 뭐 네. 이렇게 좀 그 옆에서 페이스메이킹 좀 해주면 그래도 좀 보기는 괜찮잖아요. 뭐 저도 그럴 것 같네요. 예. 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데 뭐 페이스메이커가 왜 필요해요? 아니 근데 그냥 세계 신기록인데. 근데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됐냐는 민주당 안에만 보면 안 돼요. 예. 외계인이 일단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상황에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당연히 똘똘 뭉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그 분위기가 흐트러지거나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팀워크에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이제 전 생각이 들고 외계인은 혹시 누구죠? 외계인은 우리가 알죠.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분입니다. 네. 상당히 그 왜냐하면 논리 구조가 아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만 제대로 지금까지 정치를 안 해오셨기 때문에 네. 정치를 이제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가 없고 법만 있었단 말이에요. 사법만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하고도 대화할 수 없고 오로지 사법의 잣대로만 다 들이대고 자신들의 책임성 있는 이태원 참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은 우리는 다 익스큐즈 하고 간다. 이런 기조로 사실상 외계의 언어를 쓰시는 분이 지금 정치 한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치 문법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외계인과 그러면 협상 같은 거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번 주파수를 날려보고 있는 거죠. 아. 네, 주파수를 날려보고. 삼체야 삼체. 근데 이제 시그널이 아니 잠깐만. 파수 날려. 그럼 제가 외계인하고 같이 차를 타고 대통령 선거를 치는 거예요? 아, 이게 의인화하는 거죠. 이렇게 의인화? 빗대서 사람이 아니에요?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비유였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 그 외계인에 어쨌든 대응하려면 한 우리 목소리를 내야 쪽에서도 된다. 아, 그걸- 우리 쪽에서도 어쨌든 외계인화 느낌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팀워크로 그렇지, 그 포장을 외계인화예요. 하시는구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총선 백서 분석 잘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여력이 되시면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하고 국회의장 뽑는 선거에 대한 백서도 마련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딱딱한 당이 잘 깨집니다. 주철 무쇠가 그렇잖아요. 딱딱한데 탁 하면 딱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 팀워크라고 아주 좋은 단어 쓰셨는데 팀워크를 가장한 제가 볼 때 유일 체제의 한 상징이라고 봐요. 이 상황이. 예.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댓글 달아요? 자 그래서 민주당 원내대표는 네, 이제 박찬대로 뭐다 됐다고 보고 거의 확정. 두 분이 그냥 먼저 밥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이철규, 박찬대 이렇게. 아니, 아직 아니죠. 거긴 아니에요? 좀 우리는- 기다려봐도 되나요? 우리는 그런 유일 체제가 아니라요. 아, 좀 더 그러면 다른 분들이 있네. 삼선이 많은가요, 근데? 삼선도 많고요, 사선도 많아요. 아, 사선도 예. 같이 나간다.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뭐 공수처발 뉴스가 좀 나왔습니까? 네. 네.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이제 그 보고서를 회수해 와라, 경찰에 간 걸 회수해 와라고 지시를 했던 라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 동안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해 왔다가 이제 네. 오늘 공수처에 소환 조사를 들어갔어요. 아. 조사를 받는데 이제 점점점 윗선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 이게 네. 이제 관심사인데 지금 이렇게 수사가 공수처에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최상병 특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공수처가 수사를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스멀스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니요, 민주당에서? 그 가능하지 않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몇 년이 거의 1년 가까이 다 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통신기록 보존 연한이 1년인데 네. 거기까지 지금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공수처장 2월 말에 지금 2명 올렸잖아요. 네. 국회에서 올렸어요. 네. 그거 아직 임명도 임명 안 하고 안 해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어떤 리더가 공수처장이 딱 나서가지고 야 이거 이때까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땐 지금 찔끔찔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이 없다 보니까 아무런 내가 그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지점에서의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여러 측면에서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그건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의혹 은폐할 때에 수사 대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들을 지켜보자. 그리고 공수처 결과가 나와도 기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로 다시 수사를 이첩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검찰이 이거를 또 다시 뭉갤 거예요, 시간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 어떤 결실을 맺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처음부터 가야 된다. 특검으로 지금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이 사건의 진실은 이거 밝혀지기가 어렵게 될 거예요. 답답한 논리예요. 공수처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공수처장을 문제가 임명을 왜 안 있으니까 하십니까? 공수처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옥상옥이라고. 공수처 누가 만들었냔 말이에요. 3년 동안 아무 성과 없이 공수처장이 이제 끝났고 차장도 없고 처장의 권한대행도 안 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도 안 하고 지금 세 번째 권한대행 하고 있어서 지금 이렇다는 논리잖아요. 애초에 공수처가 없이 검찰에다 맡겼으면 검찰 단일 체제에서 그런 공격하고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다 특검으로 간다는 논리면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 검수완박법 다 만들어 놓고 그런 논리가 성립한다고 보세요? 아니 국가기관의 장을 임명해야 될 아니, 그 전에. 의무는 누가 아니, 있습니까? 그 전에 그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있는 공수처 거에서 체제가 얘기할 있기 수밖에 때문에 없어요. 이런 이거는. 거잖아요. 네. 공수처 체제를 공수처 만들어놨기 때문에 때문에 최상병 그런 사건이 거잖아요. 일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가 왜냐하면 아니죠. 이 공수처 문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경찰에 이첩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회수를 했다는 아니, 거 아닙니까? 수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얘기가 아니고. 문제에 대해서 왜 진실을 그러면 왜 아니, 은폐하려고 제 하냐? 질문을 지금 네. 다르게 얘기하는 거 이재명식으로 얘기하지 마요. 전 A를 물어봤어요. 이재명 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안 되니까 특검 과정 논리잖아요. 그 공수처장을 왜 임명하지 않냐고요.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국가기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네.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하고 얘기해야 논리가 그러니까 예를 성립을 들면 하지.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냥 공수처 없이 검찰 수사를 했어. 근데 검찰 수사가 뭔가 미진한 것 같아. 그러면 특검 가도 오케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 논리는 근데 많이 공수처를 했으니까. 만들어서 공수처에서 다시 검찰로 갔다가 또 이거 안 되면 또 특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가야 될것 반성을 같으니까. 해줘야지 적어도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가지고 지금 시간을 뭐든지 쓸 잘했다고 시간이 하니까 없어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네. 아니 공수처도 뭐 완전 잘했다. 왜냐면 미진하죠. 예산 배정도 제대로 안 됐어요. 아니 애초부터 그리고 공수처 만든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니까. 검찰청 외청 같은데 보더라도 이 지역청만 보더라도 검사가 한 70명씩 돼요. 네. 근데 여기는 검사 20명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뭐 왜 만들었냐고.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맨날 이래.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애초에 기대했던거나 네.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수사력도 굉장히 취약하고 네. 인력도 취약하고 예. 게다가 심지어 이 정부 들어서 지금 공수처장도 임명이 안 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총체적 난관에 빠져 있는 건 맞고요. 애초에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을 때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예. 그럼 공수처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그때 가서 그럼 어떡할 거냐 또. 그러니까 그 곤혹스러운 대목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어쨌든 이 사건은 진실 규명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책임자를 가려야 됩니다. 공수처가 못하면 특검을 동원해서 해야 되고 특검이 못하면 다른 걸 동원해서 또 해야 되는 게 저는 분명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에만 맡겨놓기에는 사건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때문에 왜 이게 그 이 수사 외압 논란이 나오고 거기서 지금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법무부 저 공무원하고 통화한 기록까지 나왔는데 뭉갤 수 없는 거죠. 네, 네. 때문에 저는 특검 갈 수밖에 없다고 갈 보고요. 수밖에 없다. 다만 이거를 그 계속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부해도 국민이. 22대 국회에서 네. 22대 국회에서 이 의제가 안 죽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거부권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네. 거부권이 여당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순간에는 그야말로 데드덕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느니 내용적으로 조정을 하겠어요. 저라면은 네. 내용적으로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들이 있을 거고 수사 범위라든지 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내용적 조정을 차라리 시도를 하겠어요.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저희 당이 108석이고 그 8석의 여유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조마조마한 여유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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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예,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를 원하는 대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그 중에 몇몇 뭐 조항들 혹은 뭐 몇몇 부분들 조금 이제 바꾸는 방향으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통과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예. 김건희 특검법 이제 부결돼서 폐기됐지만 거기에 나온 것처럼 막 수사 범위로 막 무한정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독소 조항이 들어가면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죠. 그거는 법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명확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되더라도 향후에 공수처가 수사해 놓은 그때까지의 수사 기록을 다 넘겨야 되거든요. 네. 네. 그때까지 열심히 수사하면 돼요. 공수처에서 네, 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네. 열심히 하는 데까지 최선을 하는 데까지 다해라. 해서 넘기면 뭐 됩니다. 공무원이니까 해야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왜 아마 만들었냐는 공수처에서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우리가 이거 매듭 못 짓는다. 에이구. 할 때까지 해서 넘기자.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인사는 장관이 하잖아요. 근데 김계환 사령관이 그대로 유임된 걸 보면 어쨌든
좀 진술을 계속 지켜보겠다, 이 우리 편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 특검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결사 반대하겠다라는 합의를 본 것 같네요. 기사를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 공수처를 처음 만들 때는 그래도 뭐 고위 공직자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하여튼 여기서 생긴 문제를 도저히 누가 수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걸 하자는 취지로 만드신 거잖아요. 검찰도 네. 어쨌든 그 지고지순한 선만 딱 그 지향해 가고 뭐 그랬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검찰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 자기들이 그냥 다 빼줘 버리고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혹은 어거지로 막 수사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완전 탈탈 털어서 이거를 수사를 더 해버리거나 괴롭히거나 그런 걸 이러한 바꾸자고 일들이 있기 하신 때문에 거죠? 그런 네. 것에 대한 이제 견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됐건 예산 배정이라든가 인력 이거를 더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어쨌든 대선에서 저희가 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미묘하게 맞물리게 되면서 조직의 어떤 이 뭐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해 줄 수 없었던 지점 때문에 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했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공수처장 거죠. 얘기를 네. 안 하세요? 공수처장도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임명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니 초대 공수처장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네. 질문을 자꾸 틀지 마시고 아니, 공수처장 거기서 얘기하시니까. 임명한 공수처장이 3년 동안 차장하고 둘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처음 출범한 기관에 있어서의 초대 처장의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면 네.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아니, 제가 뭐 그것도 그 얘기를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제가 댓글 네. 달게요. 그럼. 지금 저 밖에서 네. 부글부글하면서 공수처 그거 아닌 막 이러면서 이제 댓글 달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박주민 의원이 지금 인터뷰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우리 이동학이죠? 네. 예. 이동학 전 최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박원석 전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윤희석 선임 대변인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